여러분, 이 기준만 알면 불필요한 보험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사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야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기준과 불필요한 보험 항목 5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국내에 정말 많은 보험사들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보험 상품은 거의 1,50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보험 상품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진단비만 보더라도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산정특례 진단비, 후유장애 진단비 등 정말 너무 많은 종류가 있죠. 사실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어떤 특약들을 선택을 해서 내 보험안을 구성을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가까운 사례만 보더라도 옆집 철순의 엄마랑 나랑 똑같이 보험에 월 15만 원을 내는데 나는 실비만 6만 원이고 옆집 철순의 엄마는 실비가 또 만 원이래요. 그리고 가입해놓은 건강보험의 담보특약 또한 전부 다 제각각이죠. 네, 그리고 보험이라는 건 절대 저축도, 투자도, 재테크도 아니죠. 보험은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내 재정 상황에 비해서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을 좀 정하셔야 될 거고요. 쓸모없는 특약들은 체크를 하셔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집중! 저희 보험남매가 여러분들이 제발 좀 보험료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시는 걸 좀 막아드리려고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기준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기준 2가지, 불필요한 보험을 정할 때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어백 같은 보험만 준비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에어백 옵션을 빼고 구입하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 없죠. 네, 에어백은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평생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없으면 큰일 나는 필수 옵션입니다. 보험도 평소에는 쓸 일이 적더라도 큰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 집안 경제가 뿌리까지 흔들릴 만한 의료비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형 위험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한다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번째,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인지를 확인하세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은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운전을 많이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전기차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휘발유차가 나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필요한 보험이 다 모두 다릅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항상 영상 마무리에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서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라고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자, 첫 번째로 가족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희 보험남매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뭐 고생하신 분이 좀 많으셔서 암에 대한 보장 크기를 평균치보다 높게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집안 내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자, 둘째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입니다. 내가 평소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를 겪고 있다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심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이나 협심증 같은 뇌와 심장 혈관 보험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흡연을 하고 있다면 폐암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영업직이나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같은 뭐 이런 다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공장에서 좀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2가지 기준을 세운 다음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살펴보시면 나한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보험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기준 2가지를 토대로 해서 불필요한 보험 항목 5가지, 설계사도 가입 안 하는 불필요한 보험 항목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들입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만 쓰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신용카드 혜택을 보려고 만들었다가 후 결제와 할부 기능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보험을 뭔가 혜택을 보려고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독감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감 진단 후 타미플루 처방을 받게 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실제로 이런 보험들을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규제하에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진단비, 응급실 내원비, 수족구 진단비, 입원 일당 등 뭐 이런 보험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왜 이런 보험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에어백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병원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나오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고 약값은 실손보험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결국 없으면 큰일 나는 에어백 같은 보험이 아니고요. 내 돈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보험금을 주는 것도 아니죠. 고혈압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준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 보험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 상품 하나를 개발할 때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손해율을 다 계산해 가면서 성별과 나이별로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상엽쌤, 저는 집안에 고혈압 가족력도 있고요. 술과 담배도 많이 해서 고혈압 진단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입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계실 수 있죠. 물론 개개인마다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꼭 나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런 신상품이 매달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그때마다 가입을 하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보험을 재테크나 자산이 아닌 최소한의 안정장치이자 비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특약 두 번째는 바로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었죠. 근데 요즘은 암에 걸려도 평균 입원일수가 정말 짧습니다. 실비가 있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은 바로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이 입원비 특약은 납입보험료 대비 사실 많은 수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A회사의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과 상해 입원일당 만 40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7,508원입니다. 하루에 입원비 2만원 받으려고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질병과 상해 입원비 특약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20만 1,920원입니다. 하루 입원 일당이 2만 원이니까 210일 정도를 입원을 했을 때 4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210일이라는 기간을 입원을 해야 내가 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210일이라는 시간을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동안 입원을 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 보도자료를 보면 1일당 월 평균 입내원 일수는 22년도를 기준으로 겨우 1.72일입니다.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평균 입내원 일수가 2일이 채 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하루 입원일당 2만 원을 받을 바에는요, 차라리 암진단비 1,000만 원을 더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 입원비 2만 원 안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올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원비는 실비에서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암진단비 1,000만 원은 있고 없고가 엄청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굳이 입원 일당을 가입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 세 번째로는 암 수술비입니다. 우선 암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 약물 치료로만 끝내는 암들도 있고요. 제가 정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암 수술비 1,000만 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11,950원이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9,660원입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또잉. 자, 여러분, 뭔가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가 만약 암이 올 것 같으면 주치의한테 우리가 진단을 먼저 받나요? 아니면 수술을 먼저 받나요?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받나요? 아니면 입원을 하나요? 우리가 암이 온다고 하면 의사한테 진단을 먼저 받겠죠, 진단을. 수술을 할지 말지, 약물 치료를 할지 말지, 입원을 할지 말지는 누가 정할까요, 사입쌤? 고민을 해봤는데 왠지 의사 선생님이 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주치의가 내 상태를 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를 정하게 되잖아요. 내 몸에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암인지 진단을 먼저 받고 치료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옵니다. 암 수술비 가입할 바에는 진단 받자마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가입을 하세요. 왜 비슷한 돈 주고 누구는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고 시작하는데 진단받고 그 후에 수술까지 받아야 지급이 되는 암 수술비를 도대체 왜 가입을 하십니까? 다음으로 불필요한 특약 네 번째는 바로 질병 사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은 사실 가장한테는 정말 중요한 보장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질병 사망 특약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 사망 특약이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특약인데 쉽게 말해서 상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우리가 암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요즘은 노화로 인해 자연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사인이 반드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어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사망하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병이 있어도 그 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40세 남성 기준 질병 사망비를 5천만 원만 설정을 해도 얼마죠? 34,000원이나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다치거나 아팠을 때 혹은 내가 자연사를 하거나 이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살을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이나 정기사망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실 거라면 정기사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 이렇게 3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주축인 남편의 사망이 온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많이 힘들겠지만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자녀가 자립할 나이가 아닌데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을 했을 때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시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남은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둘 중 한 명의 갑작스런 부재 시에는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내가 희망하는 나이까지만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사망을 구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40세 남성분께 정기 사망보험금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설정을 하고 질병이나 상해 사망이 아니라 일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60세까지 보장을 받게끔 구성을 하는데 월 보험료가 23,000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 진짜 가성비가 좋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불필요한 특약 다섯 번째는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후유장애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증권 한번 펼쳐보세요. 쉽게 말해서 후유장애란 만약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 치료가 모두 끝났지만 이게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후유장애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후유장애가 사고로 생기면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생기면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는 사실 보험료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해가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나 뭐 유튜브, 인터넷 등으로 자주 접하시게 되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자꾸 주변에서 가입하라고만 말하는 질병 후유장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쌤, 설명 요정 들어와 주시죠.
네, 설명 요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문제점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때 이때 설정하는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처럼 1억이나 2억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보험회사에서 가입 금액을 제한해둔 경우가 많고요. 많이 가입을 해봐야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0세 남성 기준으로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을 구성했을 때 한 달 보험료가 얼마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 만 월 보험료가 7만 8천 원이고요.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3만 5,800원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말이 되나요? 보험을 좀 특약별로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셨던 분들이나 제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좀 보험을 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물론 보험사마다 금액이 차이는 다 있겠지만 특약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만 하면 가입한 5천만 원을 전액 다 지급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가입한 이 5천만 원을 전부 다 받으려면요. 장애율이 100%가 나와야 됩니다. 장애율 100%를 받으려면요. 두 눈이 모두 실명이 돼서 하나도 안 보여야 되고요. 하필 눈 한쪽만 실명하면은 50% 후유장애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다쳐서 실명되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질병을 원인으로 눈이 멀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35살에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을 가입해서 한 70살쯤에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멀었다고 하면은 이때는 2,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5년 뒤에 질병으로 눈 한쪽 시력 잃을 일이 저는 확률적으로 크진 않다고 보고요. 받아봐야 2,500인데 2,500만 원이면 35년 뒤에 물가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와 나 보험금 잘 받았다 기분 좋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고 정말 거기에 해당하는 장애 판정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한쪽 손목에 신경이 끊어져서 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손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6개월 뒤에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가능성을 따져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걸 치료비로 바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애 판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구장애, 두 번째는 한시적장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장애입니다. 영구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한시적장애는 5년 이상 장애가 지속이 되어야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한시적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장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장애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요 영구적 장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시적 장애로 판단이 돼서 중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장애율의 20%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쪽 팔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때 장애율이 30%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씩 마비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한시적 장애로 판정이 되면은 30%의 20% 수준인 약 6%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쪽 팔을 잃었다면은 상식적으로 진짜 심각한 장애 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습니다. 5년 이상 장애가 유지되는 한시적 장애는 6%이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5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도 3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회복이 안 되는 영구장애로 나와야만 5천만 원을 가입하면 30%인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이 내용들만 알고 계셔도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지출들 엄청나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기준과 설계사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 불필요한 보험 항목 5가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저희 보험남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꼭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 지원쌤 상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 머리 어때요? 머리가 좀 길어졌죠? 아니 어때요? 빨리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돈 그 정도 발랐으면 이뻐야 돼. 아니 나 지금 좀 공주 같지 않아?